녹화 시작. 자, 여러분, 우리가 인체를 공부를 시작을 할 건데요. 인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토르소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을 할 겁니다. 자, 인체 공부는 기본적으로 암기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거예요. 그래서 뭐 자료를 보고 드로잉을 하고 크로키를 하고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 명칭이나 부위별 중요 부위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막연하게 외우려고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왜냐하면 인체는 뼈가 한 약, 약 뼈가 한 206개 정도고요. 근육이 약 600개예요. 너무 많잖아요.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이걸 굳이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하는 건 이제 미술해부학이니까 미술해부학은 어쨌든 시각 예술 안에서 이미지 제작 위주로 공부를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막연한 공부를 너무 광범위하게 처음부터 잡고 하면은 많이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성취감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이 성취감은 보통 결과물로 나오겠죠. 결과물인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결과물 위주로 공부를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갈 때 뭐 욕심은 나는 굉장히 멋있는 포징이 되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를 그리고 싶겠지만 뭐 그건 그거 공부대로 두시되 기본기 공부는 우리가 글자 공부할 때 기역, 니은, 디귿, 리을부터 자음, 모음부터 하나하나 따박따박 공부했듯이 인체에서 처음에 접근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위부터 하나씩 정복하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토르소가 제일 중요하다. 그럼 토르소는 뭐냐? 토르소는 몸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왼쪽에 여기 그림 보면은 이제 뭔가 팔다리 다 잘라놨는데 조각상들 중에 혹시나 이렇게 생긴 조각상을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굳이 몸통이라 말하지 않고 왜 토르소라고 말하냐면은 토르소는 불어에서 온 원어인데요. 우리가 시각예술로서 미술에서 접근을 했을 때 토르소는 뒤틀림이라는 용어를 포함하고 있어요. 자, 나중에 우리가 이 몸통을 기본 축을 이해하고 외워줌으로 인해서 이 형태를 정면으로 공부를 했지만, 자, 지금은 정면이지만 여러분들이 측면이나 후면까지 이해를 하셔서 얘를 턴 어라운드라고 돌리게 될 거예요. 돌리게 되었을 때 이 정면 축의 내용들이 표처럼 머릿속에 암기가 되어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암기.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래도 자유자재까지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고요. 어쨌든 그 공부를 하면서 어느 부위에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고 더 공부되어야 되는지 찾아 나가는 지표가 될 거기 때문에 이 정면 토르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해서 저는 이 정면 토르소를 조금 더 쉽게 어떻게 하면 암기할 수 있는지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코, 그림에다가 레이어를 잘못 올렸네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 건데, 그러면은 일단 말하기 전에 유의사항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유의사항.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1번은 일단은 무조건 자료를 보면서 그릴 것. 처음부터 암기라고 해서 절대 상상할 필요 없고, 우리가 글자 A, B, C, D, 알파벳이나 한글 적을 때도 보면서 따라서 적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외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자료를 보면서 그리고, 자료를 보면서 그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보고 똑같이 안 그려진대. 그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조급해할 필요 없고요. 처음에 본인이 되는 대로 그리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본인이 되는 대로 그릴 때 꼭 인지하셔야 될 것이 오차 값을 포함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왜냐면 내가 그은 어떤 형태가 이 오차값이 꼭 날 거예요. 제가 지금 인체를 그리기 위해 필요한 수치값이나 비율들의 점의 어떤 위치나 비례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 수치값과 비율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비율을 측정하고 계산할 수 있다를 전제할 때 그것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정교하게 그려낼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정교하게가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쌓으셔야 되고요. 이렇게 되기까지 걸리는 과정 동안에 한 장 한 장 그릴 때마다 정교하게 그려지지 않아서 거기서 온 스트레스를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 그건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약간 일단 조금 흐릿하게 만들어준 다음에요. 자, 대략의 비례나 위치를 한번 볼 건데요. 이것도 제가 임의로 그린 거기 때문에 뭐 정교하게 어떤 우리가 전통적으로 말하는 건 팔등신에서 아주 고대 르네상스부터 팔등신을 아주 이상적인 비율로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 주변에 잘 없는 비율이에요. 없지만 그 비율 가지고 그리되 무조건 팔등신에 맞춘 게 아니라 여기서 약간 데포르메가 들어가진 비율입니다. 그래서 많은 작화들을 보면 작가분들마다 아티스트 분들마다 이 데포르메가 적용돼서 매력이 있는 비율은 조금씩 약간씩 다르다. 그때 꼭 큼직하게 지키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 위주로 일단은 포인트를 체크하시고 그것이 계속 나한테 숙달이 되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위치를 볼 때 해골의 형태를 볼 때 뭐 이런 식으로 안으로 형태가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쳤을 때 대략 1대 0.7 정도로 와요. 1대 0.7에서 거기서 하나, 둘, 셋, 넷 들어오면은 거의 여기 이제 치골 끝까지 오거든요. 보통 사타구니 시작하기 전까지 오는데 이렇게 해서 상체를 볼 거예요. 상체를 보고 상체에서 제일 중요한 부위는 여기 이제 쇄골 들어온 지점. 쇄골은 여기서 한 번, 한 번, 두 번 꺾여 있거든요. 정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쇄골이 이렇게 큼직하게 지나가고요. 몸의 중심으로 가운데를 지나가면서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여기는 쇄골이라고 하고 빗장뼈라고 합니다. 빗장뼈. 자, 그리고 여기는 가운데 막 말 안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부모님이나 주위에 어른들에게 아유 복장 터져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는데 복장뼈라고 해요. 복장뼈 복장뼈라고 하고 흉골이라고 하죠. 흉골. 그리고 여기 지금 남자 같은 경우는 외복사근이 이렇게 살짝 옆구리 쪽을 지나가면서 볼록하게 지나가지는데 이 외복사근이 딱 걸치면서 우리 팬티 라인 시작하는 하체 내려온 쪽에 골반 시작 지점이 있어요. 앞쪽으로 드러나는 여기 부분에 이제 치골이라고 해서 치골에 치골이 아니라 이거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여기가 치골이고요. 치골
해서 두덩뼈 결합 부분이 오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장골이라고 해서 장골 위압 엉덩가시가 오는 지점입니다. 위쪽에 앞쪽에 엉덩이 가시 부분. 말만 보면 위, 뒤 엉덩가시도 있겠죠. 뭐 그런 식으로 한글 명칭, 이런 명칭들은 뭐 듣다 보면 외워지기도 하니까 주요 명칭들은 많이 들여다보시면 외워질 거거든요. 자, 지금 제가 적은 뼈들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랜드마크라고 해요. 이 랜드마크는 우리가 알바디 상태,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지 않은 몸의 상태일 때, 그때 몸 바깥에 겉에 드러나는 뼈가 드러나는 부위들을 랜드마크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뼈는 해부학 공부를 시작을 할 때 랜드마크부터 암기해 주시면 수월합니다. 자, 이런 뼈들의 위치가 있는데 이런 뼈들을 우리가 포인트로 캐치해서 비율에 맞게끔 찾아가지고 형태를 그려주면은 어느 정도 찾아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뼈의 위치라든지 비율을 알고 접근을 하는 것은 비율을 어느 정도 다룰 줄 알고 볼 수 있는 사람일 때 이유이고, 그 한정적인 좀 이야기에 가깝고요. 어느 정도 기본기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맨 처음에 이제 인체를 시작할 건데 당장 이 내용부터 시작하면 굉장히 두통이 올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빼버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외울지 단순하게 어떤 형태부터 잡아나가면서 구상을 해서 들어갈 건데요. 자, 이 구상을 할 때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과정에 대한 암기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놈의 암기. 너무 지겹죠? 암기. 근데 암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복잡하고 외울 게 분량이 많은 공부라서. 근데 이 암기를 할 때 단순하게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자, 그리면서 적으면서 이 두 가지를 반복하시면은 충분히 누구나 손쉽게 생각보다 단시간 내에 암기가 된다고, 이 부분은 제가 꼭 확답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는 명칭과 그리는 순서를 보셔야 돼요. 그리는 순서에 대한 명칭. 자, 인체를 우리는 크게 어디에 그릴 거다라고 대략 감을 잡으신 다음에 위쪽 끝과 아래쪽 끝을 체크를 하세요. 그래서 아까 팔등신을 그린다고 했는데 팔등신에서 전체 위쪽 끝과 아래쪽을 체크한 다음에 크게 중심선을 하나 그릴 거고요. 정면이기 때문에 중심선은 곧 중심축이 될 거예요. 중심축. 자, 이 중심축은 대칭물체 기준입니다. 대칭물체. 인체는 엄밀하게 따지면 비대칭 물체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지로 표현을 할 때 도식화해서, 그리고 조금 더 시각적인 그 미적 기준을 따라갔을 때 대칭으로 만들어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길이가 나왔을 때 대략 반을 자르시면 좀 틀릴 수는 있어요. 이걸 꼭 굳이 자를 내고 꼭 정확하게 센치까지 재면서 1대1로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어떤 길이가 있을 때 길이 단위를 잘라 나갈 때는 항상 중심을 자른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대략 이 큰 중심은 누구나 볼 수 있는 그 정도 눈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길이를 통해서 반을 잘라서 이 어떤 기준을 잡아 나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위쪽 8등신 중에서 위쪽 4등신만 가지고 상체를 그릴 거라 했죠. 그럼 4등신의 비율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대략 직선을 쭉 그었을 때 여기를 이제 또 반 자르면은 4등신 기준이라고 봤을 때 2등신, 2등신이 되겠죠. 2등신, 2등신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됐다고 쳤을 때 여기서 또 1대1 자르면 4등신, 4등신이 나뉘어지겠죠. 대충 4등신, 4등신이 나눠졌을 때 자, 머리 쪽 위치를 약간 좁은 직사각형 형태의 네모로 볼 겁니다. 자, 이때 길이의 비율은 1대 0.7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1대 0.7인지는 재봐야 아는데 사실 정확하게 재기 쉽지 않잖아요. 자, 여러분 봤을 때
정육면체에 가까운 형태인지 약간 길이가 있는 직사각형의 형태가 가까운지는 그려놓고 보면 이거는 누구나 판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육면체가 아니되 직사각형으로 갔을 때 너무 얘가 좁아서 길어진다거나 너무 너부대대해지면서 길어진다거나 하는 것만 조금 피해 주시듯이 계속 숙달해서 그려보시면 돼요. 해서 1대 0. 오히려 이 부위만 따로 놓고 외울 때는 정말로 정교하게, 예를 들면 제가 좀 정교하게 한번 그려볼게요. 이것을 1이라고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얘를 뜯어와서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럼 지금 거의 1대1인데 이렇게 가면 1대1이 되겠죠. 자, 거기서 대충 중심 자르시고, 중심 자르면 여기까지는 몇이죠? 5, 7.5쯤 되겠죠. 그럼 이쯤에서 요만큼 더 자른 다음에 내려오면은 요 정도가 지금 1대 0.7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맞아? 너무 대충 넘어가자고요. 이쯤으로 보면은 이런 정도 느낌인 거죠. 이 정도 느낌에 부합하는지. 그럼 지금 옆에 제가 그려놓은 거는 조금 너부대대해졌는데, 자, 아까 제가 오차 값을 꼭 포함해 주라 그랬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이더라도 그냥 일단 넘어가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는 과정이 지금이 끝이 아니라 과정을 순차적으로 밟아주면서 수정 보완하면서 갈 거기 때문에 그냥 쭉 일단 진행하시면서 방식, 그러니까 순서 암기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면 돼요. 이때 머리통 사이즈를 위에서 아래로 3등분 해주세요. 대략의 3등분. 이 3등분한 면적만큼 목까지 내려와서 목이 들어올 거고요. 목의 위치는 대충 옆에 폭에서 4등분을 또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대충 막 엉터리죠. 지금 난리가 났죠. 근데 신경 쓰지 마시고, 아, 거기서 밑에 목이 이렇게 들어올 거다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대칭 물체 얼굴 비율에서 반 자른 0.5 있죠. 이 부분을 또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끝났을 때 여기서 살짝 안으로 들어오게끔 직선을 쭉 그어 내리시면은, 자, 이게 갈비통의 폭이 될 건데요. 갈비통의 폭으로 일단 상체 기준을 그냥 잡아버릴 거예요. 자, 이때 위쪽 목 아래에서 연결되는 부분이 어깨선이 될 거고요. 자, 대칭 물체니까 요렇게 대략의 비율을 보신 다음에 쭉 당겨서 붙여버리세요. 그럼 지금 제 눈에 봤을 때 전 여기가 넣을 거예요. 좁은 게 확연히 보이거든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오차 값을 포함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모를 대충 연결을 시켰더니, 자, 이런 식의 네모가 나와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한번 볼까요? 자, 어떤 느낌이냐면 옆에다가 그냥, 자, 이 네모 이 형태는 단순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을 거거든요. 제가 바로 그냥 직관적으로 네모를 그리면서 느낌에 맞게 붙여보자면 이런 식의 네모가 나오고, 이쯤에 뭔가 이 정도 길이의 또 네모가 들어오는 것 같고, 거기서 조금 더 넓게 나가서 네모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 같다. 생각보다 아래쪽이 좀 많이 길어지는 느낌이다라고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상체가 나온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나갈 거냐면 반을 자르십니다. 또 몸통에서 반을 잘라요. 자, 틀렸어요. 완전 틀리거든요. 수치값으로 들어가면은 생각보다 오류가 큰데,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여기가 뭐 맞다라고 정확하게 여기 어떤 형태를 우리가 집어넣을 게 아니고, 당장에 지금 비율도 모르고 관찰해서 잘 안 그려지는데 뭐 완벽한 위치가 크게 대수롭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여기서 끝나는 지점을 위쪽을 갈비로 볼 거고요. 갈비, 흉통이라고 그러죠. 가슴통으로 볼 거고요. 자, 아래쪽에 쪼개진 부분에서도 반을 또 자릅니다. 반을 잘랐더니, 자, 이 부분을 배. 자, 머리, 가슴, 배 알죠? 곤충 외우듯이 사람도 이렇게 외울 거예요. 갈비, 배, 골반, 그리고 여기 보면은 목, 그리고 얼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자를 예쁘게 적어야 되는데 글자 날라가네요. 얼굴. 자, 이렇게 들어올 건데, 우리가 암기를 하실 때 일단 글로 적을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제가 다시 한번 글로 한번 적어 볼 건데요.
자, 보면은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중심축이라고 했어요. 중심축. 자, 왜냐하면은 대칭 물체로 볼 거라고 했죠. 대칭 물체. 대칭 물체 그리기 정말 어렵거든요. 이건 인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칭 물체를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중심축으로부터 이제 여기에 얼굴 들어올 거야. 얼굴. 위에서 또 내려와 보세요. 그럼 사이에 목이 있겠죠. 거기에 이제 상체 몸통이 있을 건데 크게 몸통이라고 일단 적을게요. 몸통이라 적으면 아까 몸통 안에 어떻게 몇 가지로 볼 거라 그랬죠? 몸통 안에 가슴 부위 해서 갈비, 그리고 그 아래 내려오면서 배 볼 거고요. 그 밑에 자 골반으로 볼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가슴 부위 쪽에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봐야 할 부분은 빗장뼈, 흉골이라고 했죠. 자, 암기라고 해서 어려운 뼈 내용도 나오는데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면 외워질 겁니다. 복장뼈. 아이고, 여기 틀렸어요. 빗장뼈, 쇄골, 복장뼈, 흉골. 자, 그리고 배 부위에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부분은 배꼽, 그리고 허리. 글자도 제가 순서대로 이제 지금 적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글자도 그 위치에 맞춰서 적으면 더 좋습니다. 골반으로 들어갔을 때는 이제 위압, 엉덩가시 해서 장골이라고 하죠. 자, 정확하게 풀네임으로 적어보자면은 어, 상 위압 엉덩 뼈 가시에서 상전장골극 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저도 축약해서 보통 말을 하거나 알고 있어서 뭐 일단은 그냥 적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아래쪽은 이제 두덩뼈 결합이라고요 해서 치골 결합 부위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적는 뼈의 이름을 모양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검색해서 꼭 보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는 게 가장 중요한 공부거든요. 자, 그리고 골반 바깥쪽에서 같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다리뼈가 들어요. 윗다리뼈가 들어오는데 윗다리뼈는 넙다리라고 하고요. 넙다리뼈, 큰 돌기라고 해서 대전자가 들어옵니다. 아유, 여기는 맞죠? 대전자. 자, 이렇게 들어와요. 요 내용만 일단 외워주시면 당장에 상체 부분에서 볼 때 여러분들이 부위해야 될 개수는 다 외운 거죠. 아까 근육 개수 600 몇 개에다가 뼈는 206개라고 했는데 상체를 끝냈는데 개수가 몇 개 안 되죠. 그러니까 요 정도는 외울만 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자, 눈을 끄고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대충 했던 형태 네모나게 약간 이런 식의 직사각형이었고요. 목을 살짝 내려서 이쯤에 목이 들어오고, 이때 조금 어색하다 싶으시면은 중간중간에 간략하게 이런 식으로 슥슥 잘라서 한 번씩 그어보세요. 그어보고 다시 지우면서 형태를 구축해 나가시면 괜찮고, 저는 지금 직관적으로 좀 바로바로 긋는 걸 보여주려고 그렇게 그 선명한 브러쉬를 쓰는데, 애초에 처음부터 필압을 주시면서 처음부터 천천히 형태를 비율감을 좀 보시면서 그려도 전혀 무관합니다. 이거는 본인의 좀 선호하는 데생의 방식이라든지 기초 공부를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이런 선을 쓰는 것도 선호를 드리고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선명한 브러쉬로 접근을 한 이유는 생각하면서 그을 때 컨트롤 Z를 너무 쓴다거나 컨트롤 플러스 Z를 쓴다거나 지우개를 사용을 하시면서 계속 형태 수정 쪽으로 방향을 잡고 암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는 암기가 잘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형태를 수정하고 형태 모양을 찾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생각을 직관적으로 바로바로 이미지로 기록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형태가 처음에는 내 마음같이 안 그려지더라도
둘쭉날쭉 해도 괜찮습니다. 일단 계속 던지면서 이미지를 구축하는 식으로 쭉 가세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10개, 20개 가지고 한 100장, 1000장, 수백 장 그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긋다 보시면 형태도 어느 정도 비율감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내용도 외우실 겁니다. 자, 그때 중요한 건 꼭 자료를 보시면서 그려야 돼요. 자, 여기서 수평으로 끊어주되 얼굴 중심보다 반 나간 것보다 좀 적게 나간다 그랬죠. 한 이 정도쯤이거든요. 이 정도쯤에서 중심축 안 그렸죠. 중심축 쭉 내려주시고 반 띵 내려주시고 반 와서 반 띵 이렇게 내려주시고, 그럼 지금 얼기설기 제 눈에 막 이리저리 삐뚤린 거 제 눈에도 엄청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지금 너무 길어진 것 같아서 요만큼 조금 줄여 볼게요. 자, 이쯤 됐을 때 이제 머리통 비율로 나왔고, 여기서 위쪽에 몸통 부분에 잘라 가지고 반 자를 거라 그랬어요. 반 잘라서 갈비 또 밑쪽에 또 반 또 자르세요. 나왔을 때 이제 영역을 한번 이제 크게 배분된 영역을 한번 적어 볼게요. 이번엔 색깔을 바꿔 가지고, 자, 머리 위치 나왔죠. 그 다음에 목 위치 나왔죠. 자, 그리고 가슴, 그리고 배, 그리고 골반. 자, 등분, 네모만 그릴 줄 아시고 이 네모를 끼워 맞추면서 계속 차곡차곡 쌓거나 붙이거나 자른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금 명칭으로 말한 모양들의 어떤 위치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때 많이 옆으로 이제 펑퍼짐해진다거나 많이 가늘어진다거나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마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왔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눠 볼 건데요. 자, 배 부분에서 중앙쯤 가로지르면 여기가 배꼽의 위치가 될 거고요. 자, 실제로 우리가 데포르메를 주고 형태를 조금 더 정교하게 찾아 나가기 시작하면요, 이 배꼽의 위치가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아래로 내려가거나 약간씩 움직임이 있을 거예요. 자, 그건 아까 뭐라 그랬죠? 오차값을 포함할 거라 그랬어요. 신경 쓰지 말고 배꼽은 여기 그리고, 자, 그럼 이 면적 안쪽 사이쯤에 허리가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근데 또 역시나 중심으로 가주는 게 마음이 조금 더 편할 수 있다. 계속 중심을 자르세요. 자, 여기서 허리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허리 위치가 위아래로 좀 움직일 거고 형태를 그리다 보면 변형이 될 겁니다. 근데 대략의 위치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갈비가 끝나는 지점 자체를 허리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요. 갈비 끝보다 약간 아래를 허리의 시작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둘 다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옵차값이 포함돼서 위쪽에 형태가 올라왔을 때는 모양이 조금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많이 그리시다 보면 익숙한 데포름에 본인이 좋아하는 어떤 비율을 가진 작화를 하시게 될 거거든요. 자, 그러고 자 내려와 보면은 밑에 쪽에 지금 이제 장골 부분, 자, 골반 부분에서 자, 위쪽에 앞쪽에 시작하는 이 부위. 자, 골반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요. 잠깐 복잡한 이야기를 하고 갈 건데요. 자, 위쪽에 시작하는 여기 지점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지금 여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위압 엉덩가시예요. 위압 엉덩뼈 가시. 이게 이제 장골이라 그랬죠. 상전 장골극. 자,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서 쭉 내려와 가지고 여기 약간 두께감을 보시면서 여기를 치골, 그래서 이제 두덩뼈 결합이라고 볼 겁니다. 이제 명칭이에요. 일단 명칭 그냥 들어둡시다. 자, 이때 이 두덩뼈 결합을 지나가면서 어떤 형태가 있냐면요, 보시면 정면축에서 봤을 때 골반이 여기 지점이 제 최대 최대 앞쪽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에서 옆으로 같은 선상에서 지나가면서 무엇이 지나가냐면요.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와서
나중에 약간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넙다리뼈가 들어와요. 선생님 상체만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뼈는 왜 하는 걸까요? 그럴 수 있는데 보세요. 자, 넙다리뼈의 가장 튀어나온 여기 지점을 넙다리뼈 돌기라고 하는데 이 적어봅시다. 넙다리뼈 큰 돌기 그리고 대전자라고 해요. 자, 이 녀석이 두덩뼈 결합 지점과 동일한 위치에서 전체는 아니고요. 중심보다 살짝 윗부분이 지나가요. 물론 사람마다 조금씩 사이즈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지금 당장 암기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아니니까요. 오차값을 포함한다 그랬죠. 자, 근데 이 위치를 나중에 우리가 형태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물체의 볼륨을 잡아 나갈 때요. 나중에 팬티 라인 이렇게 그리고 치골이 꺾이고 돌아 들어가고 지금은 정면축이라 Z축 뒤로 빠진 축이 없는데 그때 다리가 안 보이는 쪽, 가려지는 쪽에서 다리 형태가 어떻게 나오는지 우리가 찾아 나가는 기준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거기서 다리가 나중에 휘어져서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리뼈가. 다리뼈가 떨어질 때 여러분들이 그거 다리의 옆면 축을 찾을 때 꼭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뭐 나중에 할 내용이니까 당장엔 의아하더라도 꼭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면 모양에서 제가 조금 있다가 이쪽 라인을 설명을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다리 모양을 잡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외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라 그랬는데 자, 이거 다시 빼버린 다음에요. 그러면 다시 넘어왔을 때 자, 골반 지점에서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서 대략 여기가 저기 위압 엉덩가시 위치이고 적읍시다. 위압 엉덩뼈 가시 여기가 두덩뼈 결합. 근데 쉽게 외우려면 저는 길이가 짧은 단어 위주로 외웠거든요. 어디는 한자, 어디는 한글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편의상 암기하시는 게 추천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정면에서 들어오는 형태들은 다 외웠고, 그럼 이제 옆에 자료를 봤더니 옆에 자료에 이 녀석을 대충 씌워 보자면요. 색깔을 바꿔서 자, 턱 지점부터 모양이 좀 다르죠? 이마 들어오면은 이쯤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귀까지 좀 대략 포함을 하자면 약간씩 엇나간 부분이죠. 귀 끝까지 가준다면은 1대 0.7을 넘어갈 것 같아요. 이미 비율이 좀 다르죠? 그리고 목이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들어올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잘려 나가는데 선생님 몸통 부분이 이렇게까지 큰데요. 자, 이래서 갈비뼈 위주로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 자른 상태에서 나갔다가 조금 들어올 거라 그랬죠. 들어와 가지고 쭉 내려오면은 중심축에서 쭉 내려오면은 이 정도쯤 기준이 나와요. 거기서 더 쭉 내려가지고 지금 하체 기준에서 제가 그은 그 4등분 B 끝은 대략 이 정도까지요. 여기는 지점 남자 같은 경우에는 아래 생식기가 붙고 여성 같은 경우도 두덩뼈 결합 아래로는 근육이 붙기 때문에 부피감이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팔등신 해부학상에서 표마다 물론 조금 다른 표들은 다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교재를 보시면서 정확한 내용을 알아가시면 좋은데 일단은 두덩뼈 결합, 치골 부분이 아래쪽 끝이라고 지정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형태를 봤더니 보세요. 지금 어쨌든 자료가 남자 기준이니까 남자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가죠. 들어갔다가 나가죠. 이 모양을 특정할 때 정면부에서 이제 옆에 폭의 뼈의 위치들이 어디서 끝나는지 위치를 알면은 수월하게 찾아갈 수 있어요. 남자 지금 옆에 갈비 옆에 붙은 이 모양은 등 근육이에요. 등 근육. 광배근이 지금 정거근이랑 광배근이 들어오면서 옆으로 커지는데 갈비뼈 모양 자체는 목뼈가 지금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에서 대략 이런 식으로 돌아서 뼈가 들어올 거거든요. 들어와서 이렇게 돌아 내려와서 한 이쯤에서 끝이 날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이런 식의 부피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때 갈비의 끝 지점은 우리가 처음에 삼은 네모축 기준에서 끝을 볼 거예요. 그래서 옆폭이 대충 여기쯤이다. 제가 지금 검은색으로 표시하고 있죠. 여기라고 봤을 때, 자, 골반의 끝과 그 다리의 시작 지점은 이 갈비의 폭보다 조금씩 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이제 수치값으로 말을 해버리면 나중에 비율 B 자체는 우리가 머리를 1대 0.7로 보고 그리고 갈비폭 자체를 1.5, 그러니까 머리 반 자른 게 하나 더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1.5로 보고 갈비의 옆폭은 1.2 정도. 그래서 계속 수치값 정하는 거는 계속 이 비슷하게 쓰는 수치들이 있어서 나중에 외울 때 크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폭 자체는 여기까지인 거죠. 1.2 들어오고 골반도 옆에 폭은 1.2나 1.3 정도로 보고 거기서 골반의 높이는 0.7로 볼 거예요. 되게 머리통 사이즈 하나를 외우시면 거기서 숫자 한두 개씩만 바꾸면 되는 비율이라서 수치값은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 뉘앙스를 잘 모르시고 숫자로만 접근을 하시면 처음에 암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일단 지금은 수치값은 제가 언급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숫자 값은 빼버리시고요. 숫자에 기겁하지 마시고 편하게. 제가 왔을 때 지금 옆에 형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골반뼈가 튀어나오는 구간이 여기 들어오거든요. 자, 정확하게는 뒤쪽에 이제 등 쪽으로 넘어와서 등 쪽에 갈매기처럼 이렇게 휘어가지고 여기 이제 엉덩뼈가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외복사근이 받치고 있는 부분을 따라서 위압 엉덩가시가 이렇게 타고 들어오면서 약간 나비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들어오고 여기 앞쪽 끝 뒤쪽에 또 엉덩이 뼈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식의 뉘앙스거든요. 이 골반의 모양은 당장은 알 필요는 없어요. 아까 말했던 포인트 지점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 받쳐지는 이 구간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 남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볼록하게 약간 뱃살처럼 튀어나온 아래쪽에 움푹 패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옆구리 배꼽 아래쪽을 꾹꾹 눌러보시면 뭐가 딱딱한 게 만져질 겁니다. 거기 맞아요. 거기서 이쪽에 넘어가는 이 지점, 이 지점의 끝 지점을 보세요. 보면 여기서 볼록 튀어나와 있죠. 볼록 튀어나온 것에서 이 형태가 여기 옆구리보다 수직선을 그어 보니까 조금 더 바깥으로 나가 있죠. 대략 나가 있고, 자, 여기서 아래쪽에 또 봤더니 여기서도 지금 볼록볼록 튀어나온 형태 보이죠? 약간 비대칭으로 그려놨는데 약간 다리의 움직임을 좀 줘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 움푹 패이는 곳. 그래서 옆면에서 봤을 때요. 옆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몸통의 옆 형태
갈비가 하늘을 보고 들려 있고 옆구리가 들어와서 이제 골반은 살짝 아래를 봅니다. 아래를 보면서 골반 뒤쪽 엉덩이가 들려 있거든요. 들려 있을 때 거의 중심쯤에 와요. 거의 중심쯤에. 이쯤에 오게 되거든요. 이쯤으로 와서 움푹 패. 여러분들 엉덩이 옆부분 쪽에 툭툭 쳐보시면 딱딱한 뼈가 보일 겁니다. 자, 그 지점쯤에 아까 위치가 여기쯤이라 그랬죠. 여기서 내려왔을 때 뼈가 지금 두덩뼈 결합 지점에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 이런 식으로 걸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근육까지 당연히 덧대서 다리 쪽 근육, 여긴 또 근육이 많이 감싸고 있어요. 그래서 부피감이 있는데 어쨌든 솟았다가 최고점에서 솟았다가 당겨지는 식의 형태다. 자, 얘가 당겨지는 뉘앙스는 조금 단순하게 이해해 보자면요.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고무장갑이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고무장갑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죠? 주방 가서 한번 들여다 보세요. 자, 고무장갑에 제가 이런 식의 형태의 돌덩이를 하나 집어 넣어 볼게요. 그러면 고무장갑이 여기서 내려오다가 돌덩이가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돌덩이 형태만큼만 볼록 튀어나올까요? 아니죠. 넣으면 분명히 당겨지면서 이 힘의 끝점이 당겨지는 방향으로 고무가 늘어나면서 이런 식으로 퍼져서 들어올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펼쳐지면서 애들이 부풀어 오를 겁니다. 왜냐하면은 고무의 탄력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근육과 피부도 어느 정도 탄력이 있고요. 그 맥락과 같이 팽팽하게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최고점, 솟아있는 지점으로부터 땡기듯이 들어온다고 보면 돼서 작화를 할 때 이런 지점에 옆으로 직선 같은 선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우리 인체에 정확한 직선은 없습니다. 인체는 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곡선으로 그리는 게 맞는데 자, 쉽지 않습니다. 그 곡선도 아주 미세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선 작화할 때 이제 이 직선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 자, 그래서 여기 위치도 수직선을 올려보면 어때요? 나가 있죠. 여기서 고점 부분에 보면은 나가 있죠. 그래서 아까 여기 위치보다 조금씩 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본형 형태를 만들었을 때 대충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를 갈비의 끝으로 내가 지정했어. 그럼 내려오면서 자, 엉덩가시 돌기 옆부분에 골반이 튀어나가서 들어온 부분에 이렇게 감겨서 휘어서 들어올 거거든요. 여기서 갈비보다 약간 내보내 주세요. 약간 내보내서 이렇게 타고 들어올 거고요. 자, 그리고 옆에서 쭉 내려왔을 때 두덩뼈 결합 부분에서 자, 위쪽에서부터 다리뼈가 당겨지면서 나갔다가 들어온다 그랬죠. 이런 식의 형태. 그러면 여기 위치를 쭉 따라가서 이 점 근처에서 나가주면 됩니다. 그럼 여기보다 조금 더 나가 있겠죠. 한 이쯤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약간 집어넣어서 한 요쯤. 물론 이거 제가 지금 사진으로 같이 첨부 안 드린 뼈의 명칭이나 이미지들은 꼭 찾아보셔야 돼요. 꼭. 그래서 이런 식의 점들이 이제 특정이 되는 거죠. 이 점들. 이 점들을 따라서 형태를 그리시면은 이제 어느 정도 형태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베이스에 이 형태를 깔고 제가 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미지는 선명하게 들어오고 여기 필요 없는 이미지들은 지워주고요. 자, 양쪽의 형태는 대칭이 될 테니까 일단 형태를 살짝 그려본 다음에 대칭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 중심축에서 모양이 잡혀 나올 거고 자, 갈비 형태에서 일자로 쭉 떨어질 건데
갈비가 이렇게 나가서 돌아 들어올 거거든요. 접고 이렇게 들어올 건데, 들어올 때 이제 허리 쪽으로 들어오면서 남성 같은 경우에 이제 뼈가 어쨌든 아래로 들어오면서 붙어가지고 휘어서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은 좁아지는 뉘앙스가 있어요. 그리고 완전 일자로 들어오는 통짜도 있긴 한데, 우리가 어떤 유연한 곡선이나 매력 있는 선들을 찾기 위해서 일자보다는 약간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변화를 주면서 형태를 구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갈비 형태에서 살짝 들어오면서 나왔는데, 자, 이 형태가 들어갔다 나가는 기점이 어디냐면 옆구리점이에요. 옆구리점. 거기서 살짝 들어왔다가 나갑니다. 나가면서 골반 쪽에서 당겨진다 그랬죠. 거기까지 직선으로 쭉 이으세요. 이어주시고 또 직선으로 좀 떨어지다가, 왜냐면 일단 이 점을 향한 방향성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직선으로 조금 당겨지다가 살짝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막아주시고 내려왔다가, 지금 다리 아래까지는 가지 마시고 다리 아래쪽은 바로 이제 광근이 들어오기 때문에 광근 부분, 제일 볼록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오늘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자, 와서 여기서 돌려가지고 여기 골반 라인 쪽 부분에 두덩뼈 결합 아래쪽 부분으로 해서 타원 이렇게 돌려주시면서 그냥 팬티처럼 만들어주세요. 팬티 라인이라 생각하시고 팬티 라인 붙이시고, 자, 사타구니 아래쪽은 완전히 이렇게 붙어서 들어오지 않고요. 이렇게 약간 면적이 있습니다. 폭이 있다라는 거, 거리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서 돌려주시고, 내려서 반대쪽도 그대로 돌려주시면 단순하게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료를 보시면서, 아, 굴곡이 약간 있어요. 골반이 나갔다가 살짝 일자로 아래로 떨어지다가 당겨지면서 나갔다가, 때는 꼭 자료를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이런 굴곡의 뉘앙스를 찾을 수 있다는 거. 여기도 엉덩이가 보이는 위치에서는 엉덩이가 살짝 보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위쪽 남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골반 들어오면서 그 받쳐지는 위쪽에 왜곡사선이 들어와서 살짝 들어갔다가 러브핸들 나오듯이 약간 모양새가 있어요. 이게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는데, 약간 튀어나갔다가 들어 올라오면서 갈비 라인 안으로 들어오고, 작화에서는 선이 들어왔다가 살짝 올라가는 식으로 이렇게 맞물려 주시고 형태는 올라가면 되는데, 자, 이건 내부 형태고요. 아까 남자 같은 경우는 옆에 정곡은 붙고 광배근 등 근육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어깨가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어깨 형태가 들어올 텐데, 그 안쪽으로 이제 약간 벌어지듯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자 몸의 외곽 형태가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가 일자로 좀 떨어지면서 나가면서 펼쳐진다. 이런 식의 곡선을 가졌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여자가 어떻게 되냐면요. 여성 같은 경우에는 갈비 사이즈가 우리가 지금 잡은 고점보다 조금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쯤으로 들어와 주고요. 골반 같은 경우에는 조금 키는 좁아지는데 옆으로 폭은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점들을 조금 더 옆으로 밀어 볼게요. 이렇게 밀었을 때 갈비에서 살짝 안으로 옆구리까지는 들어가 준다 그랬죠. 들어간 상태에서 안으로 많이 짤록하게 들어갔다기보다는 갈비가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약간 움푹 패이는 건 당연한데, 거기서 골반이 옆으로 많이 당겨지니까 형태가 많이 당겨져 나가면서 이렇게 나가지고, 위쪽으로 올라오는 골반도 남자보다 좀 높아요. 그래서 위로 올라오는 형태가 이렇게 좀 높아 보이면서 솟았다가 골반 때문에 나가서 당겨주다가 아래 넙다리 돌 맞나? 어. 넙다리뼈 큰 돌기 부분이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유선형으로 약간 곡선형으로 나와서 형태가 돌아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골반 아랫부분에 타원 살짝 돌려주시면서 그냥 그대로 아까 치골 앞부분 살짝 아래까지, 살짝 아래 이제 생식기 들어오는 위치까지 보시면서
팬티로 이렇게 채워주시면 다리의 형태를 우리가 그려낼 수가 있다. 이렇게. 그리고 배꼽 들어오고요. 그대로 올라오는데 옆에 광배근이 남자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쭉 올라와서 형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옆으로 나온 형태고 이제 그럼 팔하고 가슴을 붙여 봐야겠죠. 팔하고 가슴은 복잡하게는 안 가고요. 자, 여기서 머리에서 1대 1 떨어졌을 때 여기 지점을 팔등신 기준에서는 유두의 위치로 봐요. 유두의 위치는 여기서 중심축 그렸던 위치에서 목에 복장뼈 들어온 위치에서 약 15도 정도로 꺾인 위치에 대칭되게 위치했는데 역시나 그 위치도 약간씩 왔다 갔다는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성 같은 경우에 이 유두가 온 위치 아래쪽에서 한 번, 두 번, 안쪽에서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꺾여요. 이런 식으로 꺾이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가슴 근육은 팔뼈로 말려 들어가고 위쪽에서 어깨뼈가 붙는데, 자, 이때 갈비 끝나는 지점, 끝 지점 있죠. 자, 끝 지점 기준에서 여기서 아까 머리 기준에서 머리 하나, 둘 기준쯤 나가면 되는데, 여기 반자른 중심보다 조금 반보다는 조금 넓은 사이즈, 그러니까 한 3분의 2 지점 정도의 폭으로 그냥 나가주시면서 어깨를 끊어주시면 돼요. 3분의 2 지점쯤에서 나가주면서 끊어주시되 거기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떨어질 건데, 자, 이 삼각형은 어디까지 올 거냐? 여기에 지금 쇄골을 그려보자면요. 쇄골이 여기 가운데 복장뼈 옆에서부터 붙어가지고 한 번, 두 번 휘어서 머리에서 1대 1 간 비율에서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요. 조금. 이것도 등분비로 보면 좀 너무 어렵거든요. 조금 안쪽으로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고, 거기가 쇄골이 거의 끝나는 지점이라고 보면 되고, 쇄골이 끝나서 그 맞물리는 지점은 어깨뼈 봉우리라고 견봉이 들어옵니다. 이 견봉은 너무너무 중요한 게 뒤쪽 우리 어깨뼈랑 쇄골뼈랑 빗장뼈랑 이렇게 붙어 있는 지점이고, 여기 바로 아래에 팔뼈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팔뼈까지는 안 볼 건데, 여기서 어깨뼈 가슴 근육이 시작한 지점이 어디 지점이냐면 정확하게는, 자, 우리 쇄골뼈가 이렇게 쭉 들어오는 형태를 봤을 때 다시 쇄골뼈를 좀 복잡하죠. 그래도 한번 끝까지 들어볼게요. 3등분 나눕니다. 3등분 나눴을 때 여기 바깥쪽 3분의 1 지점 있죠. 여기에서 연결되어서 이렇게 어깨 근육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살짝 열려 있고 가슴 근육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 말려 들어간 가슴 근육은 팔뼈에 윗팔뼈에 감겨 있거든요. 이거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보시거나 또 기회 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어쨌든 가슴과 어깨에 세세하게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대략의 위치를 인지하신 상태에서 어떻게 그리시냐면 붙여서 그리세요. 얘네를 떨어뜨려서 그리면 너무 어렵거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쉽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자, 위쪽 뼈에서 제가 아까 중심 가르는 거 되게 많이 반복했었죠. 자, 밑에 형태도 지워보고, 위쪽 형태에서 반을 자르고 반보다 조금 아래에서 가슴이 끝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빗장뼈 들어온 위치, 여기 갈비 끝까지 잡으신 다음에 조금 더 나가가지고 어깨 끝을 보시고, 거기서 여기 살짝 가슴 끝나는 지점에서부터 그냥 삼각형으로 대략의 이런 폭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 삼각형 끝 지점은 일자로 떨어지지 않고요. 약간 팔의 안쪽으로 들어와서 맞물리거든요. 옆에 자료 보시면 어깨 근육이 이렇게 들어와서 안으로 살짝 들어오죠. 어깨 삼각근은 약간 우리 팔이 지금 옆으로 서 있을 때 약간 돌아가 있기 때문에 살짝 들어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그냥 떨어지게. 삼각형의 모양. 그래서 어깨 삼각근이라 그러죠. 자, 여기서 삼각근 넘어오는 쪽 사이단에서 그냥 이렇게 이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넘어와 주시면 대략의 가슴 근육이 나오고 밑에서 이렇게 약간 일자로 들어오면서 옆구리 위치 봐주시고 쭉 당겨지면서 골반 형태 봐주시고 또 쭉 당겨지면서 대전자 위치 봐주시고 살짝 내려와서 상체 끝을 내시고 자 여기 골반 돌아가는 쪽에서 타원을 그리셔서 중심축 위치에서 팬티 라인으로 이런 식으로 넘겨주시고 살짝 밑을 열어주시면은 이렇게 대략의 상체 형태가 나오는 거죠. 이때 이제 복근 모양 외울 때 나중에 네모 식으로 가서 위쪽에 3등분 나누신 다음에 위에서 하나 가르시고 반 가르시고 밑에서 2분의 1 나눈 다음에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가운데 하나 둘 왕자 만들어 주면은 여기 끝부분에 유도 위치 찍어 주시면 약간 로봇 그림 그리듯이요. 아침 먹고 땡 이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복부 부분 근육 자체를 요 모양을 그냥 통으로 외웠었거든요. 이렇게 접근해서 외워주셔서 나중에 복근 근육까지 이런 식으로 붙여서 접근을 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나중에 근육까지 공부가 가능해질 겁니다. 자, 위쪽에 얼굴 부분을 안 했는데요. 얼굴 부분을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가자면 자, 위쪽에서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처음에 얼굴을 그릴 때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어떻게 암기하면 되는지를 보기로 했으니까 자, 크게 네모 자르는 부분에서 또 반을 자르세요. 자, 반을 잘랐을 때 아랫부분은 조금 뾰족하게 휘어 들어오는 U자로 생각하시고요. 위쪽은 직선으로 솟아오르다가 둥글게 돌아가는 U자로 생각해 주세요. 알파벳 U를 생각하시되 얘가 V에 가깝게 휘어지냐 아니면 좀 더 U에 맞게끔 들어오느냐 이 모양으로 일단 단순하게 봐주시고 왜 이런 모양이 되는지는 나중에 이마, 코, 입, 턱 밑이 보면서 뼈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보기엔 너무 복잡하다. 일단 단순하게 볼 거다.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중심 나누고 아래쪽은 좀 뾰족하게 들어오고 위쪽은 약간 길쭉하게 둥글게 들어간다. 자, 이때 길쭉하게 가는 위치의 지점, 이 휘어 들어감이 시작되는 점은 어디냐면 이마 끝부분을 보셔야 돼요. 근데 당장에 거울을 봐더라도 이마 끝이 뭐 머리카락 붙은 데가 끝인지 아니면 이게 앞쪽 판판한 부분인 건지 헷갈릴 거거든요. 일단 앞쪽 판판한 쪽에서 우리 얼굴이 옆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들어와서 꺾이고 코가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때 여기 지점을 이마로 보고 여기서 정수리 쪽 넘어가면서 바로 아마 보통 이쯤에서 머리카락이 붙거든요. 이쯤에서 머리카락 붙어서 정수리 올라 채 고점 찍고 뒤쪽 형태가 이렇게 돌아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마 끝지점을 특정할 수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고 이 내용을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턱 아래쪽에 뾰족해진 부분은 너무 뾰족한 작화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날렵한 캐릭터가 되겠죠. 근데 턱이 있다고 생각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살짝 직선을 넣어 주신 다음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살짝 판판하게 봐주시면서 꺾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나중에 또 등분비 보면서 턱의 위치라든지 입과 코의 위치를 찾으셔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이 형태를 대충 뉘앙스에 맞게 잡은 뒤에 하셔도 충분합니다. 자, 이때 중심 부분 그은 선 있죠? 이 선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자, 아까 오차값을 본다 그러는데 눈이 들어오는 포인트 위치가 될 건데 눈 위치가 특정이 되면 우리가 눈으로부터 이마 머리카락이 들어올지 아니면 코랑 입이 들어올지를 특정할 수 있어요. 눈은 보통 여기 그은 선에 딱 들어오거나요. 아니면 이 선보다 아래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선보다 위로 들어오거나 거의 세 가지 범위 안에서 비율이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선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비율표를 보시거나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나이대별 작화 내용에 맞춰서 눈의 위치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목은 그대로 위치 연결시켜 주신 다음에 내가 그은 선에 반을 또 가르세요. 반을 갈랐을 때 자, 승모근은 목 뒤쪽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런 식으로 떨어져서 볼록하게 들어와서 어깨 봉우리 쪽으로 말려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외우면 어렵죠. 그래서 당장에는 목 반 자른 부분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일단 승모근이 들어온다라고 명칭과 대략의 모양새를 외우자고요. 거기서 형태는 하나씩 하나씩 덧붙여 나가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말을 하는 동안에 그려봤더니 뭔가 단순한 형태로 이 형태를 그렸죠. 그쵸? 이렇게 나왔죠. 자, 한번 처음부터 제가 진행을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자, 맨 처음에 네모부터 붙이면서 한번 가보도록 할 건데요. 자, 대략의 길쭉한 네모를 하나 그려주시고요.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그런 다음에 중심축을 안 그렸네요. 중심축을 쭉 대략 삐뚤빼뚤해도 괜찮아요. 그려주시고 거기서 목은 한 이쯤에 들어온다 그랬죠. 이쯤에 들어오게 체크하시고 3분의 1쯤 이 정도 길이 맞는 것 같아 체크 한번 해보시고 나왔을 때 어깨 쪽 폭은 일단 갈비폭을 볼 거라서 반 들어왔을 때 거기보다 조금 안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 이쯤으로 특정 잡은 다음에 천천히 직선을 그어주시고요. 왔을 때 대략의 사등분 비율 하나, 둘, 셋, 넷 대략 해본 다음에 아 저쯤이구나 왔을 때 그쯤에서 끊어주세요. 끊어주고 대략 이런 뉘앙스 이런 네모가 나왔고 또 거기서 대략 반을 이렇게 잘라 주시고요. 자, 그럼 위쪽 갈비분 위치가 특정이 됐고요. 이렇게 반을 잘랐을 때 골반 부분이 나왔죠. 자, 위쪽에서 반을 자르면 배꼽의 위치가 들어올 거라 그랬어요. 그쵸? 또 위쪽에서 반을 잘랐을 때 약간 들어오는 옆구리 부분이라고 했어. 나왔을 때 갈비 부분 위치 제일 튀어나온 부분 위치가 특정이 되고 거기서 형태가 나중에 살짝 들어왔다가 옆구리에서 꺾임이 바뀌는 흐름이 바뀌는 기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살짝 잡아보자면 이렇게 나가게 될 겁니다. 약간 모양을 좀 바꿔준다면 이런 식으로 다듬어 주시고 자 위쪽에서 중심 부분보다 살짝 아래쪽 부분에서 가슴팍이 들어올 거라고 그랬고요. 그래도 헷갈리니까 대충 얼굴에서 1대 1 내려왔을 때 거기가 지금 유두의 위치라고 했으니까 유두는 약간 15도라 그랬죠. 15도 위치쯤에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역시나 근데 완급 차이는 있을 거예요. 들어와 주고 자 그리고 얼굴도 반 자르신 다음에 대략 반 자르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약간 좁아지면서 둥글게 들어올 건데 턱 위치 살짝 그려준다 그랬죠. 턱 위치 살짝 그려주고 위쪽으로 올라와서 살짝 둥글게 갈 거라고 했어요. 둥글게. 자, 지금 제가 그리면서 처음에 그려놓은 네모 형태를 삐져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왔다 갔다 하죠. 자, 이때도 많은 학생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제가 그린 네모 모양에서 계속 삐져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차이가 생기는데, 저 계속 왜 이렇게 틀릴까요? 라고 하는데, 역시나 처음에 그랬죠? 오차값. 여러분, 오차값. 계속. 저도 엄청나게 틀려요. 이거 옆에 있는 그림 엄청나게 많이 수정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한 번에 저는 못 그립니다. 자, 그러니 오차값을 포함해서 편안하게 내용 정리가 되는지 생각하면서 그리시면 되겠어요. 자, 들어오고 그럼 뭐 이쯤 되면 머리는 끝났고 여기서 목 좀 짧아진 것 같은데요. 자, 신경 쓰지 말고 반 자르고 나중에 승모근 이렇게 들어오겠구나 체크하시고 여기서 목 부분 뺀 지점 정도만큼 나가서 어깨 들어올 거라 그랬죠. 그럼 폭 대충 보신 다음에 여기서 어깨 끝 넘어가는 지점은 어깨 끝으로 가면서 대각선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꺾이는 각이 있어요. 대략 그 각의 뉘앙스를 생각하셔서 조금 오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꺾어주고 쭉 떨어지면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냥 이어줄 겁니다. 여기서도 쭉 들어와서 한 번, 두 번, 세 번 꺾어주면서 살짝 안으로 들어오게 말아주시고 직선으로 그냥 쭉 이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통 시작에서는 갈비 폭이 끝나는 지점이 정면 축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나중에 측면으로 돌릴 때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해요. 해서 어깨 근육 사이로 가슴 근육이 말려서 들어갈 수 있게 쭉 당겨지면서
나오면서 한번 꺾이고 살짝 올라가고 올라가고 가운데 중심축을 기준으로 약간 벌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장뼈 위쪽 부분까지 근육을 덮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지 거기는 열려 있어요. 굉장히 벌크업된 머슬인 형아도 거기는 열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근육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의 뉘앙스가 될 겁니다. 하고 남성 같은 경우는 여기 사이로 이제 뭐가 들어오냐면은 이렇게 광배근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보면 됩니다. 들어와서 옆구리를 향해서 쭉 들어와서 같이 말려 들어갔다가 자 여기서 그 치골 시작 부분 계속 치골이라 그러네. 장골 시작 부분 들어온 쪽에서 이렇게 꺾여 가지고 위압 엉덩가시 지점 나온다 그랬고 갈비 끝난 옆보다 약간 나와 있다 그랬죠. 약간 나와서 형태가 외복사근이라고 여기 근육이 들어오면은 배 옆에 붙어 있는 근육이 들어오면 살짝 솟았다가 들어왔다가 나가서 꺾여주고 자, 한 점에서부터 당겨지는 직선적으로 당겨지는 느낌이라고 했어요. 쭉 당겨지면서 자, 이제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당겨주면서 쭉 여기보다 더 옆으로 나가 있는 대퇴골 넙다리 돌기 부분까지 나가서 쭉 튀어나가서 약간 말아지면서 살짝 둥글게 들어왔다가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끔. 자, 여기서 여기를 지금 우리가 두덩뼈 결합으로 보면 여기보다 살짝 아래에서 팬티 라인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지금 조금 더 돌려줄게요. 타원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여기 타원 쭉 돌려주시면 이렇게 팬티 라인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팬티 라인 자체는 나중에는 뭐 크게 넓게 팬티를 입으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지금은 이거 위압 엉덩 가시를 좀 봤으니까 거기서 중심에서 사타구니 부분에 약간 면적 차이를 주면서 여기도 똑같이 다리 아랫부분 통 들어온 부분 타원으로 체크하시면서 타원으로 이렇게 돌려주면서 반대쪽도 똑같이 대칭 형태 만들어 주면서 여기서 복사근 살짝 볼록했다가 들어왔다가 위압 엉덩가시 부분, 옆지점 부분 튀어나갔다가 직선으로 떨어지다가 나가면서 올라오면서 대퇴골 럽다리뼈 돌기 들어오고 이렇게 대칭의 형태가 틀렸는데 그런 건 크게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해서 팔은 이제 여기서 어깨가 끝나는 지점에서 약간 겹치게 어깨 부분이 삼각형 부분이 있죠. 여기 부분이랑 겹치게 타원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가 갈비 옆으로 붙겠죠. 자, 몸통 옆쪽으로 붙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통이 들어와서 붙여주시면 여기서 같이 대칭되게 여기 위치에서 원통이 들어와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지금 옆에 그려놓은 이미지랑 거의 유사한 흡사한 틀이 나오는 거죠. 틀. 자, 틀만 잡았는데 틀 모양은 옆에 이미지랑 많이 다르죠. 자, 저는 항상 이 틀을 보조선으로 활용하면서 잡아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틀이 제일 중요해요. 이걸 일단 외워 나가시면서 비슷한 형태의 상체 모양이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많이 반복해서 그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 영상이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외우셔서 이 뒷과정이 궁금하시다 요청하시면 그 뒷과정도 설명을 드릴게요. 안녕.